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시간입니다. 자, 최근 장세의 흐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유동성 장세 하에서 변동. 그러니까 이전이라고 하면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8월 초순 정도까지는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 추세 장세였죠. 그러니까 유동성을 기반으로 하는 랠리가 전개되는 장세였다라면은 최근 국면은 전체적인 시장의 국면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유동성의 장세라는 기본적인 본질은 변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 흐름 속에서 이제는 시장이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시장의 흐름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면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최근 장세의 큰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복귀 시간에는요,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런 그 시장의 큰 흐름이 약간씩 변화된 상황 속에서 이전에 나타났던 시장의 흐름을 가지고서 그리고 이전에 했던 시장 대응 방법을 가지고서 최근 장세에 대응을 하면은요, 맞지 않아요.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수익을 내기보다는 손실을 내거나 아니면은 그 단기적으로는 물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 변동성 흐름, 이 왜 나타나며 이 변동성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가지고서 오늘 명인들의 복귀 오늘 시장을 정리하고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이제 종합주가지수가 시초가부터 하락세를 보였어요. 오늘 하락의 외형적인 요인은 어제 마감한 뉴욕 증시가 급락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 시장의 경우에도 일단 하락세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일단은 시초가 대비해서 시장은 상당 부분 장중 기준으로 돌려 세웠다가 막판 부분에서 오늘은 아무래도 내일 있을 옵션 만기 그리고 아직까지 미국 시장 상황이 불안하다라는 점 때문에 장 마감 한 1시간 30여 분을 남겨둔 시점에서 다시 약간 약세 흐름, 그러니까 하락폭을 약간 키우면서 마친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최근 장세 흐름 속에서 왜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먼저 거래소 시장을 한번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최근에 단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흐름을 보는 거 이전에 뭘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시장 상황의 기본적인 배경이 뭐냐, 이걸 잘 정리를 해야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번 장세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 2월달 이후부터, 그죠? 2월달 이후부터 최근 정확하게는 8월 13일입니다. 8월 13일까지는 어떤 장세입니까? 본격적인 유동성 장세였죠. 그러니까 유동성이라는 얘기가 여기에서는 두 가지 요인이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좌우했어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코로나19, 그죠? 이 부분 하나와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뭡니까? 재정 확대, 그죠?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코로나19에 의해서 전체적인 어떤 그 뭡니까? 경기 흐름에 대한 그 더블 딥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야기가 되면서 이 부분을 각국,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선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내면서 가장 핵심적인 대책이 뭐냐? 이른바 헬리콥터 머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돈을 무제한으로 살포를 했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뭡니까? 재정 확대 정책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주식시장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코로나19에 의한 불확실성, 향후 경기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크게는 상존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시장의 흐름에서는 가장 핵심이 뭡니까? 수급이죠. 그죠? 수급 흐름 속에서 재정 확대, 그러니까 즉 돈을 무제한으로 살포를 하면서 유동성이 엄청나게 보강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최근까지 진행됐던 시장의 큰 줄거리예요. 그냥 우리가 이것저것 그냥 디테일하게 보지 말고 큰 틀만 놓고 보면은. 자, 그러면은 최근 시장 상황에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코로나19에 의해서 일부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서 올 초 이전에 주가는 엄청난 급락을 보였어요.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증시의 기술주라든지 성장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차별적인 폭락이 들어왔죠. 그 부분이 재정 확대 정책이라는 어떤 그런 경제 정책을 쓰면서 그게 일정 정도 수급을 확충시키는 가운데
주가의 가격 밸류에이션은 저평가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뭡니까? 수급이 가세를 하게 되면서 이러한 랠리를 형성시키게 된 거예요. 그게 최근까지의 흐름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 흐름을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결국 이번에 나타난 이 랠리의 핵심은 뭡니까? 어떤 기업이 성장을 하거나 기업이 막 순이익을 막 크게 내거나 경기가 본격적인 하락 국면을 보였기 때문에 올라갔던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번의 상황은 철저하게 코로나19에 의해서 야기됐던 부분들이 일정 정도 수급의 흐름으로 커버가 된 거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뭡니까? 막 무차별적인 시세 흐름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그 시장에서 특히 이제 최근에 미국 시장의 그 기술주에 대한 어떤 버블 논란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버블 논란 이전에 그리고 기술주 성장주가 일단 꺾였다라는 관점보다는 우리 증시와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테슬라 같은 회사가 뭐 이번에 테슬라가 엄청난 폭락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 수급의 흐름이라는 포인트를 가지고서 무차별적인 상승의 흐름을 보였다는 얘기예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차를 많이 팔아가지고서 돈을 번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 부가적인 요인을 가지고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가는 올라갔어요. 왜? 유동성 장세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수급 돈으로 갖다 밀어붙이는 거예요. 최근에 사실 보면은 여러분들 코로나19와 관련된 그 제약, 바이오, 그 뭡니까 뭐 진단 시약이라든지 백신 아니면 키트 관련주들의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그 뚜껑을 열어보면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어떤 희망이라는 부분들이지 물론 뭐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매출이 늘어나거나 순이익이 늘어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 플러스 알파는 뭐냐? 수급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될 것들은 뭐냐? 최근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 장세 흐름 속에서 우리가 그 원인과 이유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여기까지는 말입니다. 저평가 국면 속에서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그리고 돈이 엄청나게 뿌려지면서 시세들을 한 바퀴씩 다 돌렸어요. 한 바퀴씩 다 돌렸다라는 얘기는 숨어있던 주식까지 끄집어내 갖고서 엄청난 급등을 보인 종목들이 숱하게 많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자리 이후에 추가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뭡니까? 모멘텀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돈으로 갖다 밀어붙이는 플레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최근에 보시면 최근에 여러분들 특히 중소형주라든지 이런 부분들 매매를 실전에서 매매를 해보시면요. 그러니까 8월 이전까지는 사서 물리더라도 좀 기다리면은요 다시 올라갔어요. 그죠? 왜냐하면은 수급의 유동성의 흐름이 이런 종목 저런 종목의 어떤 흐름들을 계속 선순환 구조로 시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8월 17일, 8월 10일 이후부터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냐면 개별주들의 경우에도요 되게 시세가 짧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점에서 잘 못 팔면은 쉬었다가 한참 쉬었다가 다시 한번 반등 주고 아니면 흘러내리고 이런 흐름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저평가에 대한 어떤 그런 수급 확충에 의해서 시세들이 막 한 바퀴씩 돌아가면서 이 종목 붙이고 저 종목 붙이고 하면서 막 붙여먹기식으로 올라갔지만은 이 이후부터는 뭐냐? 실질적인 어떤 그런 뭡니까? 성적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매출이 일어난다든지 기업의 어떤 그런 뭡니까? 그 이익이 어떤 크게 증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유동성으로 만들었던 흐름이 일정 정도는 숨을 고른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숨을 고른다는 얘기가 다시 하락 추세로 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최근의 상황만 놓고 보면은 왜 시장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변동성의 흐름, 이전과 다르게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이 안 나타나느냐? 바로 거기에 원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2월 달부터 진행됐던 랠리가 일정 정도 이제 가격 랠리가 수급 랠리가 일정 정도는 약간 숨을 고를 수 있는 자리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서 시장은 안 빠져요. 그러니까 변동성이라는 것이 이게 조정이라는 것이 조정도 하락 가격 조정이 있을 것이고 기간 조정, 옆으로 횡보하는 조정이 있을 것인데 지금 시장 상황은 하락 조정은 용인하지 않아요. 왜? 워낙 풍부한 유동성의 흐름 그리고 그 유동성의 흐름이 막 무차별적으로 들어와서 막
묻지마 투자를 해서 물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의 경우가 지금 최근에 보면 개인 투자가들의 경우가요. 매매를 너무 영악하게 하죠. 지난 금요일 날 지수 폭락 들어올 때 개인 투자가들은 사고, 그죠? 또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은 약간 매수세가 주춤하고, 그게 뭐냐면은 개인 투자가들의 유동성 흐름은 꺾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변동성 장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옆으로 쉬는 흐름, 모멘텀이 부족한 부분에 따른 쉬는 흐름. 그러니까 모멘텀이라는 것이 그동안에는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풍부한 자금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가 없어졌느냐? 풍부한 자금은 있는데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많은 부분 사라졌다는 거죠. 그 부분이 최근에 이 변동성 흐름을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우리 증시뿐만이 아니라 지금 최근에 보면은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오늘 장 끝나니까 내일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라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그럼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이번에 이제 뉴욕 증시가 빠진 부분이 상대적으로 지금 뭐가 더 빠졌습니까? 이제 한쪽에 이쪽을 보면은 이쪽은 다우예요. 다우 같은 경우는 지금 33일 이동평균선 요 근방에 딱 있죠, 그죠? 그런데 나스닥의 경우는 33일 이동평균선이 저항선이 돼버렸어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저께 사실은 장중에 이걸 좀 크게 좀 잡아줘 보세요. 장중에 어저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에 사실은 반등이 줬어요. 시초가 이후에 뭐 1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반등을 줬었는데 그 반등의 흐름이 위에 꼬리를 줬죠. 이게 33일선에서 딱 맞고 내려온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미국 증시의 하락의 가장 핵심은 뭐냐?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최근 장세 포인트는 결국은 유동성 랠리, 그러니까 미국도 유동성 랠리였죠, 그죠? 유동성 랠리 국면 속에서 테슬라 같은 종목들이 너무 무차별적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얘네가 돈을 버는 것이 뭐 어떤 차를 팔아서 실질적으로 차를 팔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부가 요인을 가지고서 수익이 났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한번 이제 딱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에 막 유동성을 가지고서 밀어붙였는데 이거 좀 팔아야 되겠다. 뭐 하락을 하기 때문에 판단하기보다는 먼저는 많이 벌었으니까 일정 정도는 이익 실현 욕구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흐름이 그제의 흐름 속에서 나타났던 미국 시장의 포인트다. 즉 이 얘기는 경기가 뭐 하강 국면을 보인다거나 이제 추세가 꺾였다라는 흐름보다는 그동안에 나타났던 유동성 랠리에 따른 일정 정도의 숨고르기 양상, 버블 해소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지난 코로나19 사태가 막 한참 막 저기 할 때 부각될 때 우리가 많이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빅스 지수죠. 빅스 지수가 뭡니까? 공포 지수, 그죠? 그러니까 공포 지수, 이제 이게 공포 지수인데 뭐 다들 글쎄요. 이전에 방송 보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빅스 지수가 그러니까 올해 2월 달에는요. 이때 기억하실 거예요. 2월 14일부터 이때 막 엄청나게 막 폭등이 들어왔죠. 이게 뭐냐면 이때 이제 코로나19가 막 전 세계를 강타하는 자리에서 빅스 지수가 엄청나게 올랐단 말이에요. 자, 근데 빅스 지수라는 게 뭡니까? 공포감에 의한 지수니까 공포감이 확산되면은 얘네는 주가가 올라가죠, 그죠? 그리고 공포감이 막 크게 막 부각이 되면은 오히려 빅스 지수는 급등을 하죠. 자, 그런데 최근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빅스 지수만 놓고 한번 흐름을 보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최근에 한 2, 3일 동안 빅스 지수도 많이 올라갔어요. 왜? 미국 증시가 빠지니까. 그런데 어떤 걸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냐면요. 3일 연속 지금 위에 꼬리를 주고 있어요. 이 얘기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미국 증시라는 것이 단순히 공포감에 의한 시장의 흐름이었다라면은 이렇게 꼬리를 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일정 정도 추세 흐름을 보였을 거예요. 빅스 지수가. 그런데 최근 3일 동안 위에 꼬리를 주고 있다라는 얘기는 단순한 공포 심리에 의해서 미국 증시가 빠지고 있다라기보다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정 정도 이익 실현 욕구라든지 버블 해소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게 본격적인 하락 국면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빅스 지수만 놓고 보면은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 이 뭡니까 테슬라라든지 인텔이라든지 뭐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미국의 기술주들이 일정 정도 이익 실현이 끝나게 되면은 저는 다시 또 미국 증시의 경우는 추세를 복원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왜? 빅스 지수를 놓고 봤을 때 물론 이게 변동성 지수라는 것이 심리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미터가 될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최근에 주가가 3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 과정 속에서 빅스 지수는 추세적인 상승의 흐름을 보이지 않았다. 위에 꼬리를 계속 큰 꼬리를 줬다. 이건 뭐냐면은 불안 심리가 일정 정도 많이 희석되고 있는 과정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 증시가 빠지고 있는 요인은 막연한 불안감에 의한 하락이보다는 그동안의 랠리가 일정 정도 버블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이 이익 실현 욕구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일정 정도 소화가 되면은 미국 증시의 경우는 거기도 여전히 풍부한 유동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는 뭡니까? 돌려 세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만 지금은 좀 쉬는 구간이고 이익 실현을 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오늘 흐름,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그러면서 이제 미국 증시가 빠지니까 우리 증시도 빠졌지만은 상대적으로 우리 증시의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일정 정도는 약간 뭡니까? 방어력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그 또 이제 가장 핵심 배경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최근에 계속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 수급을 보세요. 계속 수급을 보시라는 얘기는 이번에도 보면은요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크게 물리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요컨대 이번에도 보시면은요 개인의 경우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 개인이 또 이제 보시면은요 개인이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어김없어요. 지수가 급락이 들어오면 개인 투자가들의 경우는 순매수를 보여요. 그죠? 지난 금요일 날 그랬잖아요. 이번에 하이라이트는 여기였어요, 사실은. 지난 금요일 날 종합주가 지수 이게 지금 장중 기준으로 보면 한 7, 80% 빠졌다가 막판에 약간 반등을 주면서 마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제 1조 2천억 기관 투자가들 외국인들 파는 상황이었고 근데 보세요. 오늘은 또 지수가 밀리니까 개인 투자가들은 매수를 하고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을 팔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개인 투자가들이 그동안에 지금 시장 상황은 개인 투자가들이 중심이에요. 뭐 동학 개미 운동이다 뭐 이런 표현은 저는 좀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아무튼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하는 개인 투자가들이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유동성의 흐름을 끌어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개인 투자가들이 강할 때 막 사고 막 지수가 막 빵빵 날아갈 때 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지수가 급락이 들어오거나 많이 빠지는 자에서 매수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수가 강세권의 흐름을 보일 때는 매도를 한다든지 매수가 주춤하거든요. 그 얘기는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유동성의 선순환 구조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아직까지는 이 박스권의 흐름이라든지 이 박스권의 변동성의 흐름 속에서 저가 매수세는 유효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종목의 흐름으로 한번 넘어가면은요. 최근에 사실 여러분들 뭐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막 이런 얘기하면은 또 지자랑한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무슨 말을 못 하는데 김석철 전문가는 사실 자랑을 별로 안 하는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해 없이 들으시고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명인들의 복귀를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지지난달부터 어떤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냐면은 변동성의 흐름이 일정 정도로 나타날 가능성을 대비해서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이제는 개별주라든지 뭡니까 중소형주를 조금 자제를 하고 대형주 중심의 포트를 좀 짜놔라. 그게 변동성을 대비할 수 있는 핵심이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들이 뭐예요? LG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이거 차트만 좀 잡아줘 보세요. 보세요. LG 디스플레이. 보시면은 300일선 중심으로 해서 2차 랠리가 계속해서 진행 중인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요. 변동성과는 상관없이 이제 후발 핵심주 랠리가 전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흐름들이 이제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 전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시면은 300일선을 기준선으로 지금 계속 차트만 좀 잡아줄 거예요. 차트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삼성 전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그죠. 300일선 이게 지금 33일선을 기준선으로 해서 추세가 형성.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보면은 LG전자는 보세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방송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날선 시황에서도 이거 거의 추천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LG전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가 한 1, 2개월쯤 말씀드리는 가운데에서 1차 종목이 뭐였어요? LG이노텍, 삼성 SDI, LG화학이었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일정 정도 이제 뭐 추가적인 어떤 흐름, 걔네는 선발 핵심주죠. 근데 후발 핵심들의 경우는 계속해서 추세가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지수는 빠지는데 LG전자는 급등.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대안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LG전자,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이제 또 강조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뭡니까? OCI. 그러니까 사실 OCI 같은 경우가 OCI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추세를 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대부분 보면은 뭐야? 추세가 선순환 국면을 보이죠. 이게 여러분들 지금 핵심이에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흐름을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은 후발 핵심주가 전체적으로 시장을 방어를 해주는 것과 동시에 이 변동성 장세에서 수익을 보여주는 포인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밖에도 뭐 많은 종목들이 있죠. 삼성전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은요. 당분간 여러분들이 계속 집중해서 배팅을 해야 될 종목들이에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제가 장중에 말씀드렸던 종목 쪽에서 그 화학주들. 오늘은 화학주 쪽에서 뭐가 또 튀었습니다. 이 롯데케미칼이거든요. 롯데케미칼 튀고 대한유화는 이제 앞서서 지금 나가기 시작하고 있고 이 대형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발 핵심주들 얘네들이 좀 중기적인 흐름 속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흐름 속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또 하나 뭐냐면은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자주 드리잖아요. 확장과 축소. 즉 오늘 조정이 들어왔는데 오늘 상승 종목 수가 종목 비율이 몇 %였냐면은 27%였어요. 즉 7개 종목이 빠지고 한 2개 종목이 올라갔거든요. 10개에서. 그러면 오늘 뭐예요? 상당히 또 저가 포인트가 되는 거죠. 아까 개인 투자를 샀죠. 근데 이 흐름이 사실은 이번 주의 흐름만 놓고 보면 월요일 날 상승 종목 비율이 70%였어요. 과일이었죠. 월요일 날 우리 나선 시장에서 뭐라 했어요? 추가 매수 안 된다. 일정 정도 현금화 시켜라. 나선 시장에서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확장과 축소. 확장과 축소라는 얘기는 과일이 나타나는 흐름 속에서는 약간 숨을 고르고 그리고 축소 오늘같이 좀 많이 빠지거나 금요일같이 많이 빠질 때는 저가 매수. 그 부분은 여전히 유효한데 그런 종목의 흐름이 반복되는데 오늘은 뭡니까? 많은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였다. 그리고 개별적인 종목들의 경우는 대형주들의 경우는 최근에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데 개별주들의 경우는 지금은 좀 약간 모멘텀이 약간 이제 소진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순환 흐름, 그야말로 투기적 단기순환 흐름이 재료 붙이면서 올리고 다시 빠지고 이런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데 거기서 최근에는 5G라든지 수소차 관련주들의 흐름이 오늘은 좋았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요. 지금 시세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은 유동성 순환 구조가 일단 일차적으로 마무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개별적인 시세들이 탄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과거처럼 빵빵빵 매수가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흐름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국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유동성 장세는 유효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확실한 대안에 집중해야 된다. 그 대안이 뭐냐? 삼성전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LG화학을 사는 것보다 지금은 삼성전자를 사는 게 유리해 보이고 그 다음에 LG전자 그 다음에 삼성전기 그죠? 그 다음에 OCI 그 다음에 LG디스플레이 이러한 종목들이 결국은 지금 현재 국면 속에서 확실한 대안인데 그거를 제가 어제 오늘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몇 주 전부터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변동성 흐름 속에서 그런데 걔네들의 경우는 뭐예요?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고 있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경우에도 최근에 그 신규 투자를 하신 분들의 경우에도요. 중소형주 재미 들리지 마시고 그런 흐름에 좀 집중을 하자. 그래서 그게 현 변동성 국면 속에서 유동성 장세가 살아있는 현 국면 속에서 적어도 한 1, 2주 구간에서는 그게 대안이다.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뭐냐면 투자 전략은 이러한 신핵심주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구핵심주는 뭐 LG 이노텍, 삼성 SDI, LG화학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언택트 관련주들이 구핵심주였다라면 이런 신핵심주를 중심으로 해서 풀앤푸시 즉 지수가 강하거나 상승 종목 수가 크게 늘어나는 자리에서는 푸시를 하고 그다음에 오늘같이 많이 빠지는 자리, 금요일같이 많이 빠지는 자리에서는 풀을 하는 그런 자세가 좀 대응 전략에 주력하자. 그리고 이제 뭐냐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너무 그동안에 매매를 많이 했죠. 지금부터는요. 투자할 종목과 매매할 종목을 분명히 구분하고 투자할 종목에다가 여러분들의 포지션을 많이 가져가고 매매할 종목은 극히 제한적으로 가져가고 그 포트 전략을 유지를 해야지 이 변동성 장세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미국 증시가 빠지거나 올라가는 간에 이런 전략이 준비가 되어 있고 이런 전략에 집중해야지만이 현재 장세에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지금 막 단타 매매하면요 막 물려 들어갑니다.
절대 이 전략 포인트 잊지 마시면서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 한 주 동안 슬기롭게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장중에 낯선 시장을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